초등, 중등, 고등 과정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학습에서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이제 배우고 기초학습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학습에서 배운 것들을 눈에 보고 익힌 대로 출제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사고력이라던가 응용력을 요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기초학습에 대한 기초 확인. 그러니까 이 기초적인 것들을 보통은 7, 80%의 학생들은 거의 이제 주어진 학습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결과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얻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근데 중등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중학교 1학년 때 테스트를 안 보는 경우도 있고요.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테스트를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건 학교의 재량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위치에 들어와 있는지 보게 돼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테스트를 보게 되는 경우에는요.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초등학교에 준한 학습에 대한 어떠한 그 시험 문제가 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초등교육에 대한 부분을 잘 닦아왔다고 한다면 크게 추가적인 학습 없이도 조금 잘 따라오기는 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뭔가 문제 해결에 대한 복합적 사고 능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어머니들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아이들이 눈으로 본 대로 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문해력과 사고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가 좋았을 때의 경험으로 자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과정, 특히 또 그때 중2병이다 해가지고도 이제 사춘기가 한참이잖아요. 그때 여학생들도 그렇지만 특히 남학생들이 사고 과정을 멈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멈추고 사고가 멈추고 본인이 경험한 거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이제 사고 능력을 요하기 시작한 2학년 2학기부터 중3 과정에서 극심한 사춘기를 겪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습 과정이 잠시 멈추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걸 어떻게 빨리 깨어날 수 있게 해주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 사춘기 부분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이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책임지는 연습을 정말 많이 시키셔야 돼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이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부분, 어른으로서 아이를 보호해주고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치안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범죄적인 부분에서 이제 보호를 해주고 하는 그런 개념 말고요. 아이가 과제를 할 때 생각하고 해결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다 제시해줘 버리면 나중에 정말 사춘기가 됐을 때는 본인이 독립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느꼈을 때 그 좌절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는 이제 복합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중3 과정에서 이제 중3 1학기가 끝나고 나면요. 이제 고등 방향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좀 방향을 틀어가요. 내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사실은 학교별로 난이도 차이가 엄청 커요. 근데 그 난이도가 좀 높은 학교에 다녔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더 잘 발휘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 좀 더 아이들이 생각하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연습이 돼 있는 친구들과 그런 연습이 좀 안 돼 있거나 학교 문제가 그냥 평이하게 쉽게만 출제됐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제 등급이 나뉘잖아요. 그죠? 이 등급이 나뉘는 학습을 하면서 이제 멘탈의 붕괴가 오죠. 근데 어머니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애가 원래 잘했는데라는 전제로 자꾸 이 아이를 보다 보니까 이 아이가 현재 모습에서 뭔가 정착하고 현실적으로 뭔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보다는 이 과정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상한 거 절대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점점점 사고력과 문제 해결 방법이 크기 때문에 중등까지는 학부모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아이가 좀 성적이 잘 나오고 뭔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눈에 띄게 보여서 또 성취감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고등부터는 부모님의 역량이 쫙 다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이들끼리 진짜 뭐라고 하죠? 그 맞짱 붙는다 그러죠. 진짜 그냥 맨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애가 맨몸으로 누군가 부딪혀도 딱 서가지고 자기가 튕겨나가지 않으려면 이 친구를 내가 잘해줘서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스스로 쓰는 연습부터 초, 중, 고에 맞게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어떠한 그 과정을 가정교육에서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학습적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초등 때 독서, 토론 부분이고요. 자, 중등 때 세계사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등 올라왔을 때 그 바탕으로 사고력, 그제 비문학적 사고라던가 비문학적 사고가 잘 되면 일단 사탐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연습량이에요. 공부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이를 홀딩하고 있는 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내는 시간이 당연히 줄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놔줘야 돼요. 고등에 올라가면서는 아이가 독립적으로 본인의 스스로의 방향을 잡고 만약에 그 독립적으로 형성한 방법이 잘못됐다면 언제든지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다시 방향을 선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이런 부분들이지 이제 학습에서는 거의 고등 올라가면서 부모님의 역할이 이제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고등 때는 중등에 비해서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가 각 과목이 늘어요. 그거를 어떻게 이 친구가 처리해 줄 수 있게 가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은 이미 늘었는데 그죠? 우리 아이의 공부량을 원래 시켰던 대로 고집하시면 이 아이는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친구가 이 감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네가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학습량을 늘려놔야 돼라는 어떠한 기본적인 이야기와 대화에 대한 설득을 어느 정도 중등 과정에서 이미 이제 해 놓으셔야 고등 올라갔을 때 아이가 맞아 이렇다고 했지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초중고의 차이 첫 번째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두 번째 부모님의 개입이 점점 영향력을 잃어간다라는 거. 거기에서 상실감보다는 이 아이의 독립과 내가 부모로서의 인생에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신다면 아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각자의 인생에서 이제 조화로운 가족의 삶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